여기 먹으면 안 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후 맛있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을 때면 온몸이 굳어버린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디저트를 앞에 두고 먹지 못하는 고통은 정말 말로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사연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죠. 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식과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라입니다. 네, 사라 씨가 어떤 사연을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프랑스의 디저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잘한다는 평가도 많이 들어서 나이에 비해 승진도 빨리 한 편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완벽하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극찬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식이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저트 관련 기업인데 식이장애라니? 믿기시나요? 부서 특성상 업무 중 대부분이 음식을 먹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고 토할 때도 많아요. 가끔은 정말 자기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퇴사할까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업무 성과가 잘 나오는 만큼 그만두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 이 일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자면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학교에 디저트로 마카롱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는데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제 가방에서 나온 마카롱을 보고 한꺼번에 제 입에 집어넣고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으라며 챙겨준 디저트였죠. 평소에도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때는 반 아이들이 모두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한꺼번에 디저트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구역질을 했죠. 그 이물질이 괴롭히던 아이의 옷에 튀었다며 뺨까지 맞기도 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아는 아이도 아니었고 너무 소심한 성격에 친했던 친구들도 없어 저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면 그때뿐 방치하기 일쑤였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며 더 괴롭히곤 했어요. 그 당시에 수치심과 모욕 때문에 그 이후로는 동그란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아직도 디저트를 먹을 때면 그때 생각에 미칠 듯한 고통이 함께 와요. 특히 마카롱을 먹기 전에 많이 예민해요. 당시 달달한 마카롱 맛이 아직도 공포와 수치심, 모욕으로 동시에 느껴지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으면 몸이 굳어버려요. 트라우마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죠. 이 일을 시작했던 건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에요. 계속 부딪히면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정신과도 다니면서 극복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좀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고 결국 약에 의존하며 겨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제가 회사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오히려 저를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디저트를 먹을 때 참고 억지로 먹느라 온갖 신경이 혀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맛 구분도 잘하고 분석이 세세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저의 그런 부분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저에게 시식 및 분석 일을 주고는 했습니다. 부서를 옮기려고 도전해보아도 회사에서 저를 이 업무에 배치하더라고요. 결국 한국 출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한국식 전통 디저트를 파는 한 기업과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은 디저트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콜라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죠. 저는 한국에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레기는 했지만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디저트 평가 업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에 가서 미팅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 끝냈습니다. 대망의 시식 시간이 되고 저는 굳을 수밖에 없었죠. 하필 시식 전에 먹는 정신과 약을 호텔에 두고 온 것입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양기업의 임원들이 다 모여 있었고 바로 시식 및 평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과와 유가라고 불리는 디저트 때문이었는데요. 보기에도 너무 달고 딱딱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질감들이 당장이라도 제 목구멍을 틀어막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또 제 트라우마와 부딪힌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어요. 딱딱한 듯 하면서 부드러웠지만 단맛이 느껴지는 순간 낯설고 긴장되고 디저트 촉감이 불러오는 트라우마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더 불안해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엄연한 업무 시간이었으니까요.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첫 번째 음식의 시식을 억지로 끝내고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절한 안내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서 전부 토해냈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음식을 더욱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만약 한국 기업 직원이 목격했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옆에 있었던 한국인 직원이 저한테 소화제를 건네오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의 음식을 먹고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부끄럽긴 했지만 그 직원에게 사과를 하면서 학창시절 트라우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줘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놀라지도 않고 이야기해주어 고맙다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시식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물었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물어왔습니다. 저는 약을 호텔에 두고 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그 한국인 직원은 바로 다른 한국인 직원을 부르더니 호텔 위치와 약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고 그 직원을 통해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흔쾌히 아무런 실은 내색도 하지 않고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본인 일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요.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든 티를 내면 전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특히 개개인의 역량과 능률을 더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되면서도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간 것이니까 속이 답답할 만도 한데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시식평가 시간에 늦지 않게 정말 빠르게 다녀왔어요. 호텔이 그 회사의 근처에 있기도 했지만 한국인 직원의 빠른 판단과 움직임에 정말 무사히 시식에 임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안정이 되니 음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약과와 유가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까 맛본 감상과는 또 달랐죠. 약과와 유가에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 이상으로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약과는 쫀득하고 유가는 텅 비어 있는데도 맛에서 꽉 채워진 느낌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먹힐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유럽인들에게는 디저트로 먹힐 것이고 미국인들의 아침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한 접시를 전부 해치웠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디저트여도 그동안 약의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면서 먹었었거든요. 특히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저의 개인적인 욕심에 디저트 평가하는 일이 저에게는 업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싫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마 한국 직원이 해준 응원의 힘이었을까요? 저는 일이 아닌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한 후 먹는 달콤한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고립과 외로움, 수치심과 모욕에서부터 잠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까 저에게 소화제를 건넸던 직원에게 눈빛을 보내자 잘하고 있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달콤한 디저트만큼이나 달달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디저트를 전부 시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식 디저트가 맛과 정성도 있지만 한국인 직원이 저에게 건넨 격려와 응원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고 약을 여전히 먹어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먹는 게 즐겁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오늘 기억을 가지고 디저트 평가를 하나둘씩 다시 씩씩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힘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사라 씨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씨를 격려해준 한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